다 배웠습니다. 자, 여기 낮에 부는 바람과 밤에 부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낮에,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결론부터 말하면 해풍이 불어요. 달이 떠 있는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해풍과 육풍이 뭐냐면, 해풍은 바다에서 낮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하고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풍과 육풍은 왜 부는지 볼게요. 낮에는 육지 쪽과 바다 쪽 중에 어디가 더 뜨겁습니까? 육지가 뜨거워요. 왜죠?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컸던 거죠. 그럼 여기 육지 쪽이 뜨거워집니다. 상대적으로 뜨거워지면은 육지 위에 있는 요 공기도 올라가 버립니다. 왜냐면 육지가 뜨거우니까 육지 위에 있는 요 공기도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공기가 뻥 비어버리잖아. 공기가 없어져요. 공기가 없어져. 공기가 사라지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저쪽에서 공기가 이동해 옵니다. 어디서? 바다 쪽에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 와서 채우는 거야. 여기 사람이 서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부네 라고 말할 거 아니야? 해풍이죠. 해풍이 부네 라고 말할 겁니다. 해풍이 낮에 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낮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해풍이 부는 거야. 반대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가 또 빨리 쫙 식어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식죠. 왜? 빨리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온도가 쉽게 변하는 게 비열이 작은 녀석이잖아. 그래서 온도가 쉽게 내려갑니다. 어디가? 밤에는 육지가 오히려 온도가 쭉 내려가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온도가 따뜻하다? 물 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야. 밤에는. 그럼 물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여기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줘야겠죠. 사람이 여기 서 있다면 이 사람 뭐라고 할까? 이거는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부네, 육풍이 부네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 해풍과 밤에 부는 바람 육풍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해요. 해륙풍. 해풍과 육풍을 합쳐서 해륙풍이라고 하고요. 해륙풍이 부는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육지와 바다의 무슨 차이?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계절풍하고도 연결돼요. 자, 추가적으로 계절풍이라는 게 있는데, 계절풍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쪽은 육지가 있고요. 이쪽이 바다가 있잖아. 자, 여름에는 어디가 상대적으로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육지가 뜨겁겠죠. 여름이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바다 쪽에서 육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사회 시간에 배웠죠. 여름에 부는 바람 남동계절풍. 그게 부는 이유도 비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어디가 또 빨리 식어요? 육지가 빨리 식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따뜻하다? 바다 쪽이 따뜻해서 여기 공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죠? 북서계절풍, 시베리아 기단, 그죠? 이런 거 배웠잖아. 그게 또 바로 비열로 설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해륙풍과 방금 말한 계절풍이 모두 뭐 때문에 분다? 비열 차이.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다음 아까 말한 거야. 물은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엄청 크니까 온도가 쉽게 안 변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아서 보일러 안에 배관이나 찜질팩 속에 넣어서 이용한다. 그래서 보일러 안에 물을 집어넣고요. 보일러를 막 떼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걸 어디로 돌리냐? 우리 방바닥을 이렇게 돌리는, 방바닥에 배관이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방에 보일러 키면 따뜻해지죠? 보일러를 키면 보일러가 막 가스를 연소시켜가지고 물을 막 뜨겁게 만들어. 뜨거워진 물이 어디를 도는 거야?
배관을 따라서 우리 방바닥 밑에 배관이 쫙 깔려 있어요. 뜯어보면은 거기에 뜨거운 물이 막 지나가니까 방이 따끈따끈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이 온도가 금방 쭉 식어버리면, 배관에 물이 돌다가 다 식어버리면 차가운 물이 돌겠죠. 그럼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겠네요. 근데 물이 온도가 쉽게 안 변하니까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방바닥 전체를 다니는 동안에도 뜨거움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보일러 배관에 물을 이용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 찜질할 때, 뜨거운 물 찜질 같은 거 할 때 찜질팩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뜨겁게 만든 그 찜질팩이 한참 동안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이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뚝배기도 아까 배웠죠. 뚝배기. 머리를 쾅 때리면서 뚝배기가 냄비보다 잘 데워지지 않는다. 뭔 소리죠? 뚝배기가 온도가 많이 잘 안 올라간다 이 뜻이죠. 하지만 한 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는다. 뭔 소리죠? 온도 변화가 적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떨어진다. 뭐가 크니까? 비열이 크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열에 대한 전체 내용 정리가 끝났고요. 자, 이제 열팽창으로 갑시다. 열팽창. 비열은 이제 좀 어려웠었고요. 열팽창은 쉬우니까 바로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열팽창. 자, 어떤 물질한테 열을 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물질한테 열을 가하면 이렇게 돼요. 고체라는 물질한테 열을 가합니다. 자, 고체의 특징. 고체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편이에요.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 이 입자와 이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도 매우 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 에너지가 많아져.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살짝 벌어집니다. 벌어진 거예요. 요만했던 공간이 이만한 공간으로 벌어진 거 보이죠? 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면 입자가 더 많이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벌어지게 돼.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을 가했더니 팽창돼, 열팽창돼라고 말합니다. 열팽창돼. 고체에서의 열팽창입니다. 고체가 이만큼 열팽창한다면 이제 액체로 한번 가볼게요. 액체입니다. 액체는 고체랑 다르게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일단 먼저 좀 멀어요. 자, 멀다는 건 얘와 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 약하다는 뜻입니다. 뭐에 비해서? 고체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뜻이야. 그 약한 녀석,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좀 약한 녀석한테 똑같은 열을 빡!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또 막 이렇게 흔들리겠죠? 에너지 공급받으니까 이게 막 진동할 거야. 진동하는데 얘와 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더 많은 범위를 왔다 갔다 진동합니다. 훨씬 더 많이 열팽창해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고체와 액체한테 똑같은 열을 공급한다면 누가 더 열팽창을 많이 할까요? 액체입니다. 액체가 열팽창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서로 분자 간의 인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쟤보단 작아서 더 쉽게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팽창한다는 건 다른 표현법으로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열팽창을 잘하고 액체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이미 이만큼 떨어져 있는 뭐가 더 열팽창을 잘할까? 기체가 있다면 기체가 훨씬 더 열팽창을 확 하겠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더 열팽창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미 기체는 분자와 입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엄청나게 열팽창을 다 잘한다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야. 자, 저 내용은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배울 겁니다.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팽창을 더 잘하겠구나. 이 나와있죠? 기체가 가장 열팽창을 잘하고 고체가 제일 열팽창 정도가 작다라고 밑에 적혀져 있네요. 방금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참 보여주기가 애매하긴 한데, 자, 맨 마지막 이 내용 볼게요. 세 번째, 3번인데, 요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처음 건 알겠어. 물체한테 온도를, 열을 더 많이 공급하면 더 열팽창도 더 많이 하겠죠. 그 얘기야. 너무 쉬운 얘기인데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요. 물체의 처음 길이나 부피가 클수록 많이 변한다. 열팽창을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봐봐.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입자로 되어 있는 고체가 있습니다. 얘를 열팽창 시킨다는 건 여기 1번과 2번과 3번 입자 사이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사이사이가 몇 개 있어?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요 1번, 여기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서 얘가 열팽창하게 되면은 쭉 열팽창을 해서 1번과 2번과 3번 요 사이사이 요 공간이 벌어지는 거죠. 요 두 개의 공간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 길이가 10cm였다고 합시다. 10cm일 때 팽창했더니 10cm, 15cm로 팽창했다고 칠게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처음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준비해 볼게요. 20cm를 준비해 봅시다. 얘 2배가 되는 거. 2배, 3, 2배. 2배입니다. 2배면 1, 2, 3, 4, 5, 6 해서 전체 20cm를 준비할게요. 이 사이사이 간격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간격이 쭉쭉쭉쭉쭉 벌어질 거 아니야. 얘는 2개의 간격이 쭉 벌어진 거고 얘는 5개의 간격이 쭉 벌어지니까 훨씬 더 많이 쭉 팽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간격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훨씬 더 많이 팽창할 거라는 거야. 정리하면 처음 길이가 긴 녀석이 열팽창도 뭐한다? 더 많이 한다. 왜? 사이사이, 입자와 입자 사이사이 간격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뜻이에요. 정리할게요. 물체의 처음 길이, 처음 부피가 크면 이거야. 처음 길이나 처음 부피가 크면 더 부피, 더 팽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 간격이 더 많으니까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열팽창입니다. 열을 공급하면 고체 또는 기체 또는 액체가 팽창하는 걸 열팽창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열팽창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어디 이용하느냐? 이런 데 이용합니다. 첫 번째, 바이메탈을 소개할게요. 바이메탈. 메탈이 뭐야? 메탈. 오늘 또 영어, 오랜만에 영어 나왔다. 메탈. 금속 맞아요. 멘탈. 미안해요. 메탈은 금속, 멘탈은 멘탈. 자, 메탈이 있는데 바이메탈은 그냥 재밌게 합시다. 바이메탈은 이렇게 휘어졌죠. 휘어지는 메탈을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안녕. 그럼 왜 휘어질까요? 왜 휘어질까? 메탈 2개를 붙여놨어. 메탈 2개를 붙여놨는데 둘은 열팽창 정도가 달라. 하나는 열팽창을 많이 하는 금속이고 하나는 열팽창을 적게 하는 금속입니다. 금속의 종류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금속을 A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금속을 B라고 한다면 A와 B 중에 가열했을 때 누가 더 열팽창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될까? A가 열팽창을 쫙 하고 B는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휘는 거겠지. 맞나요? 그래서 이 그림 딱 보고서 A와 B 중에 누가 열팽창을 더 많이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A라고 말하면 됩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고 휘어지게, 때에 따라서 열을 가하면 휘어지게 만드는 금속이보다 바이메탈이라는 금속입니다. 휘어지는 금속. 그럼 얘가 우리 AB가 안 써있잖아. 지금 AB가 안 써있을 때 얘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진 거냐고 물어봐. 얘는 어느 방향으로 휘어진 거니?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A가 이렇게 휘어졌다는 건 이쪽 B가 있는 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죠?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방법이 아니라 표현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엔 냉각을 해볼 거야. 냉각. 얼음을 올려놓은 거 보이나요? 자, 아까 똑같아. 비열이 작은 녀석이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온도가 쉽게 떨어지잖아. 똑같아. 열팽창을 잘하는 자식이 팽창도 잘하고 수축도 잘해. 그래서 얼음을 올려놓으면 둘 중에 누가 수축을 또 잘할까 이거는? 위에 게 수축을 잘합니다. 수축을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길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보이나요? 이번에 어느 방향으로 휘어졌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 다른 말로 열수축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졌죠? 열팽창 정도가 수축한 거, 휘어진 거,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책 바뀌어있죠?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라고 바뀌어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큰이라고 되어있죠? 이거 작은이 아니야, 큰이야. 큰으로 바뀌어있죠, 여러분들 책에는. 그래서 큰 금속 쪽, 이게 열팽창 정도가 큰 게 A니까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지는 게 맞습니다. 뭐 오류를 발견해서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내가 했나? 아닌 것 같았어. 좀 귀찮아서 안 했어요. 아무튼 누가 바꿨네요.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휘어지는 거구나. 그럼 이거 바이메탈 왜 갑자기 소개합니까? 바이메탈 어쩌라고, 그죠? 바이메탈을 이용하면은 이런 데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으로가 화재 경북. 화재 경북인데 여기 구리하고 철을 붙여놨어. 저기 회로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나요?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으면 이게 전원장치거든? 전원장치가 있어도, 전압이 걸려 있어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불이 났네. 불이 났어. 불이야!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구리하고 철한테도 열이 가해질 거 아니야? 열이 가해지면 휘어지겠죠. 바이메탈이니까. 근데 구리가 열팽창 정도가 더 큰 금속이야.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철 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붙은 모습입니다. 붙었어. 자, 화재가 발생하면 열 때문에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팽창을 해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붙어버리면 회로가 연결되잖아. 연결되면 땅땅땅땅땅땅 때리는 거야. 띠르르르르 하면서 이 화재 경보기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따로 우리가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화재 경보기가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바이메탈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계속 붙어 있을까? 불이 꺼지면요. 다시 식으면서 팅 떨어지겠죠. 이때 나는 소리가 중요해. 떨어질 때 어떤 소리 난다? 팅, 팅.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냐면 다리미 온도 맞춰놓으면 온도 올라가다 팅 하면서 불이 꺼져요. 다림질 해봤어야지. 다리미 또는 전기 포트 같은 것도 온도가 올라가다가 팅 하면서 불이 탁 꺼지면서 100도 맞춰주고 막 그럽니다. 자, 온도 조절 장치. 모든 우리가 쓰는 온도 조절 장치에는 모두 뭐가 쓰인다? 바이메탈이라는 이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팅 떨어지면서 온도가 다시 낮아집니다. 온도 조절 장치 대표적인 예가 다리미가 속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다리미 켜놓고 있지. 온도 맞춰놓으면 불 켜지면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내가 맞춰놓은 온도에 도달하면 팅 소리 나면서 어디선가 팅 소리가 나면서 탁 꺼져요. 팅 소리가 무슨 소리다? 요게 떨어지는 소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가보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 볼게요. 이거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책에 그림이 더 자세하게 좀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죠. 책에 철도 레일, 이게 뭐냐면 기찻길이야. 기찻길을 만들 때 철로 이렇게 선로를 만드는데 선로와 선로 사이의 간격을 이만큼씩
이만큼씩 띄어놨습니다.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 타고 갈 때 철컹 하면서 가는 거야. 저기에 바퀴가 잠깐 빠지는 소리야. 철컹. 시끄럽게 왜 이렇게 하냐고. 쭉 한 줄로 쭉 연결하면 갈 거 아니야. 소리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죽어요. 왜 죽을까요? 여름에 죽어. 이게 한 줄로 그냥 쭉 연결돼 있으면 여름에 뭐 한다? 열팽창할 거 아니야. 그럼 선로가 일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열팽창하면 휘어집니다. 휘어지니까 기차 가다가 휘어지다가 이탈하겠죠? 죽는 거야. 안녕.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철컹하는 겁니다. 그쵸? 철컹 아니고, 그죠?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철컹 가는 거야. 그래서 요게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여름에 팽창하더라도 요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것 뿐이지 휘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여름의 기차 소리와 겨울의 기차 소리 중에 어디가 더 시끄러울까요? 겨울이 시끄럽겠죠. 여름은 늘어나서 이 간격이 좁아질 테니까 좀 소리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여름이 좀 조용하게 가고요. 겨울이 쩔컹 떨어지면서 그러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 한강 또는 어떤 다리 같은 데 올라가면은 요 사이가 이렇게 뻥 비어 있어요. 우리 다리 건너가다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기게 있어요. 안에 보면 밑에 물이 막 보입니다. 위험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발 빠지면 어떡해?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비워놓은 거야. 왜 그럴까? 다리도 물질이니까 여름에 어떻게 될까? 팽창할 거 아니야? 여름에 팽창하면서 여기가 좀 좁아지게 되는 거야. 여름에는. 만약에 한 줄로 그냥 일자로 쫙 붙여놨다고 생각해봐. 얘도 열팽창하면서 부서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서지지 않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다리 이음매도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아파트에 달려있는 가스가 연결된 가스관도 일자로 만들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디귿자로 한번 꼬아서 올라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들이 타고 올라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일자로 만들어 놓으면 열팽창에서 부서질 수 있어. 가스가 노출되겠지. 디귿자로 만들어 놓으면 봐봐. 디귿자로 만들면 여기서 여기가 열팽창을 이렇게 했다 치자. 열팽창을 하더라도 이렇게 꺾이겠죠. 부서지진 않아요. 살짝 휘어질 수 있지만 부서지진 않습니다. 그죠? 일자로 만들면 이게 부서져. 디귿자로 만들면 약간 휘어질 수는 있지만 열팽창 하더라도 살짝 휘어질 수는 있지만 부서지진 않기 때문에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더 볼게요. 우리 음료수를 사면은 음료수가 꽉 차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덜 들어있나요? 조금 덜 들어있죠? 왜 그랬을까? 음료수 파는 사람들이 남겨 먹으려고? 자기네가 좀 먹고 괜찮네 하고서 뚜껑 닫은 건가? 시음한 건가? 거기 꽉 차 있으면 액체가 열팽창할 거 아니야? 여름에 유통될 때 열팽창하면서 뻥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덜 담아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송전탑의 송전선,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쭉 가다 보면은 커다란 높은 송전탑이 있고 그 송전선이 쭉 걸려 있는데 송전선이 느슨하게 이제 살짝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팽팽하게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겨울에 끊어집니다. 겨울에 수축할 거 아니야? 수축하면서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해놔야 겨울이 되더라도 쭉 수축해서 좀 이렇게 팽팽해지더라도 끊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열팽창, 열수축을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쌤은 매일 설거지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A라는 밥그릇과 B라는 밥그릇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어떻게 하면 저걸 뚫을 수 있을까요? 아이씨! 안 떨어져. 경험 없죠? 설거지를 해봤어야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자, 방법은 안에 거는 열수축시키고 밖에 그릇은 열팽창시키면 됩니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안에는 차가운 물, 밖에는 뜨거운 물을 배치시키면 쉽게 툭 떨어집니다. so easy. 또 잼을 이렇게 잼 병 따게 잼이 이렇게 잘 안 따지잖아. 잼 같은 거 어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병 그것도 잘 안 돌아갈 때 어떻게 하냐? 그 금속으로 된 병을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금속 병 마개가 약간 열팽창해서 쉽게 열립니다. 이런 것도 열팽창을 이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내용 정리는 다 됐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